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의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재벌개혁 의지 관련해서 계속 말씀 좀 나눌게요. 네. 우리 상법에 자사주는 의결권도 배당권도 신주 인수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죠. 예. 그게 그 이유는 자사주가 주주 공동의 재산 혹은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뭐 경영진 혹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질까봐 이렇게 금하고 있는 바도 있는 겁니다. 네. 자사주 마법이라고는 아시죠? 네. 예, 그거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 때 자사주의 의결권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이게 놀랍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붙여진 시장에서 붙여진 건데 결국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계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자사주를 이용한 어떤 경영권의 확대 혹은 뭐 안정적인 지배구조 이런 걸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후보 지명이 되고 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지시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사주 의결권 부활 규제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저에게는 쿵 하고 이렇게 큰 천근만근으로 내려앉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관련한 법안을 제출을 했고 심지어는 이재용법이다라고까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일부 재벌 오너들이 3세, 4세로 그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상법에서 이 부분을 금하고 있는데 네. 자사주 전환 과정,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법의 미비죠. 네. 이 법의 미비점을 막아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사주의 마법, 그 자사주의 어떤 폐해 또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내정받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는 그 날은 아직까지도 제가 공직자의 마음 자세가 덜 갖춰져서 그냥 평상시에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제도 개선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사고하고 국회와 협의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당 소속 의원입니다만 보다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제 공직자 자세로 돌아왔으니까 개인 의견 됐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공직자가 아니실 때요. 2016년 5월 27일 날 20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를 제안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 소장으로 계셨던 경제개혁연대에서 제안한 겁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이와 관련된 그 신주 발행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낸 법안에 네.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4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소액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주주 간 비례적 이익보호를 위해서 이사의 의무로 명시한다는 것과 함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주식 발행을 금해야 된다라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만에 후보자로 지명받아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와중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십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오늘 이 청문회 과정에 그 사이 또 생각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경제개혁연대 입법 제안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의 보고서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 자사주의 신주 배당이 금지돼서 네. 의결권 그 배정 자체가 금지되죠. 그러니까 의결권 자체도 뭐 없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제가 낸 그 법 개정안에는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만일에 100번 양보를 해서라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왜 그러는지 저도 알겠어요. 우리 저 후보자께서 계속 그 뭐 재벌 저격순자 했더니 재벌 도움이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왜 이 저 지주회사로 전환하자고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만 왜 굳이 재벌 총수들에게 자사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남의 재산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자기가 갖다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인적 분할 방식으로만 이 방법을 엽니까? 그러니까 물적 분할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거든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텐데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될 때 그 꼼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사주의 꼼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 물적 분할로 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어떤 충분한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충실하게 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사주 문제에 관해서 약간은 유보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던 것은 자사주의 문제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율하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였는데 지금 의원님의 충고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 민병도 의원님께서도 약간 이제 걱정스럽게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벌어지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가불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그런 반칙행위가 벌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기술 탈취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개인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걸 상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로 계속 편법의 꼼수를 엮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을 만일에 큰 거는 놔두고 작은 것만 신경 쓰겠다로 그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명심을 하겠고요. 다만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법의 집행 쪽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 국내 자본시장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후진성을 지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상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이제 주가도 상당히 상승을 하다가 지난 일주일간 이제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보도 때문에 이제 시장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 청문회를 쭉 보면서 오늘 3시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상당히 아마 우리 시장에서 보기에 뭐 후보자로서 해명이 어느 정도 됐지 않나 이런 시장의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어느 간담회선가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거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같은 걸 대폭 높여서 그걸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에 부과한 과징금이 5조 2천억인데 최종 한 3조 가까이 끼고 2조 한 2천억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 과정이 왜 그랬을까 보면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공정위 출신들이 대기업에 가고 대형 로펌에 가서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우리가 네. 씻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설령 우리 위원장께서 가징금을 높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현행법상 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임기 중이라도 공정거래 직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의 실현 방법을 충실히 고민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할 겁니다. 예, 잘 법 체계와의 관련성에서 네, 충실히 고민하도록 참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참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환 출자 문제 가지고 좀 말씀드려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 순환 출자를 법으로 해소해봐야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총수일과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현대 자동차 하나뿐이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 정치적 이념적인 논란에만 빠지고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유보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네.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순환 출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는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취임하셔서 이 문제도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위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이 1980년 말인가 이제 처음으로 네. 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한 60여 차례 뭐 개정이 됐는데 그때 환경에 따라서 임시 방편적으로 개정하기도 하고 뭐 짜집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이 아주 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속고발권 같은 걸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경제범이 지금 형사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소하는데 폐지하는데 여러 가지 또 저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얘기하신 대로 민사 문제, 형사 문제, 또 행정행위 문제 이런 걸 좀 법을 완전히 좀 정비를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그 취임을 하시면 진짜 근원적으로 이 공정거래법 자체를 한번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예. 전면 개정을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TF를 구성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쟁법 체계를 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국회에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취임하시게 되면 취임하시자마자 TF를 좀 구성하셔서 네네. 진짜 공정거래법 한번 새로 한번 쓴다 이런 생각으로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취임사. 네. 아이고. 없나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방송을 보지를 않았고 제가 연설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네.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심금을 울리는 얘기가 예,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때 꼭 기준을 삼아야 될 말씀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후보자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바로 이 기회평등,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시고 새로운 어떤 공정거래 질서를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면 그 기회의 균등과 과정으로서의 경쟁의 공정, 그다음에 배분에서의 어떤 정의,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학계에서 약간 뭐 선배된 입장에서 한 말씀만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계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기보다도 학자들이 신념과 독선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어느 학자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후보자께서도 좀 기억하시고 예. 학자로서의 강한 소신과 또 실현 가능한 유연한 사고를 잘 조화하셔서 꼭 성공한 공직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이와 관련된 그 신주 발행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낸 법안에 네.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4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주주 간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사의 의무로 명시한다는 것과 함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주식 발행을 금해야 된다라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만에 후보자로 지명받아서 기자들과 간담회라는 와중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십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오늘 이 청문회 과정에 그 사이 또 생각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경제개혁연대 입법 제안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의 보고서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 자사주의 신주 배정이 금지돼서 네. 의결권 아니 배정 자체가 금지되죠. 그러니까 의결권 자체도 뭐 없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제가 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저에게는 쿵 하고 이렇게 큰 천근만근으로 내려앉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관련한 법안을 제출을 했고 심지어는 이재용법이다라고까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일부 재벌 오너들이 3세 4세로 그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상법에서 이 부분을 금하고 있는데 네. 자사주 전환 과정,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법의 미비죠. 네. 이 법의 미비점을 막아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사주의 마법, 그 자사주의 어떤 폐해 또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내정받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는 그 날은 아직까지도 제가 공직자의 마음 자세가 덜 갖춰져서 그냥 평상시에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제도 개선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사고하고 국회와 협의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당 소속 의원입니다만 보다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제 공직자 자세로 돌아왔으니까 개인 의견 됐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공직자가 아니실 때요. 2016년 5월 27일 날 20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를 제안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 소장으로 계셨던 경제개혁연대에서 제안 말씀들이 우리 민병도 의원님께서 약간 이제 걱정스럽게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벌어지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가불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그런 반칙행위가 벌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기술 탈취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개인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걸 상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로 계속 편법의 꼼수를 엮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을 만일에 큰 거는 놔두고 작은 것만 신경 쓰겠다로 그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명심을 하겠고요. 다만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법의 집행 쪽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 국내 자본시장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후진성을 지적하지 않아요? 네.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의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재벌개혁 의지 관련해서 계속 말씀 좀 나눌게요. 네. 우리 상법에 자사주는 의결권도 배당권도 순주 인수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죠. 예. 그게 그 이유는 자사주가 주주 공동의 재산 혹은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뭐 경영진 혹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질까봐 이렇게 금하고 있는 바도 있는 겁니다. 네. 자사주 마법이라고는 아시죠? 네. 예, 그거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 때 자사주의 의결권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이게 놀랍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붙여진 시장에서 붙여진 건데 결국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계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자사주를 이용한 어떤 경영권의 확대 혹은 뭐 안정적인 지배구조 이런 걸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후보 지명이 되고 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지시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사주 의결권 부활 규제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제가 낸 그 법 개정 안에는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만일에 100번 양보를 해서라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쟤는 왜 그러는지 저도 알겠어요. 우리 저 후보자께서 계속 그 뭐 재벌 저격순자 했더니 재벌 도움이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왜 이 저 지주회사로 전환하자고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만 왜 굳이 재벌 총수들에게 자사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남의 재산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자기가 갖다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인적 분할 방식으로만 이 방법을 엽니까? 그러니까 물적 분할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거든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텐데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될 때 그 꼼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사주의 꼼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 물적 분할로 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어떤 충분한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시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충실하게 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사주 문제에 관해서 약간은 유보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던 것은 자사주의 문제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율하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였는데 지금 의원님의 충고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하신